안녕하세요. 민트카페입니다. 자취 11년차가 알려주는 자취의 장단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먼저 어떤 경우에 지금 자취를 고려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이라던가 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가와 엄청 멀리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취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게 아니라 본가에서 직장까지 다닐만은 하지만 그 거리가 예를 들면 출퇴근이 1시간 반이다, 2시간이다. 그래서 좀 멀다. 그런 경우에도 아마 자취를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독립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본가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본가에서 다니다가 예를 들면 결혼을 하면 나는 나 혼자 살아보는 경험 하나도 없이 항상 누군가와 같이 사는 그런 주거 형태만 가져볼 수 있겠구나. 아, 나도 한 번쯤은 좀 혼자 살아보고 싶다. 그런 분들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건 다 아실 거예요. 자취를 하면 깨진 돈이 많다. 이거는 누구나 다 얘기를 해주고 내가 생각해도 월세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깨지는 돈이 많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깨지는 돈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는 월세, 관리비, 전기세, 난방비, 인터넷도 구비가 안 돼 있는 경우 인터넷 비용도 따로 나가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계절마다 달라요. 그래도 여름에는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놔도 생각보다 전기세는 많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난방비는 나 그렇게 춥게 살았는데 난방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보면 깜짝 놀라요. 막 5만 원, 6만 원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나와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들 하세요. 처음에 자취를 시작하면 저는 이걸 허니문 단계라고 부르는데 너무 좋아요. 나만의 공간에서 자취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행복하죠. 그 전에 일단 자취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고 자취방을 구하기까지 그 기간에도 되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내가 가진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의 상태를 보면 내가 바랬던 집은 되게 막 화이트 벽지에 예쁜 침대를 놓고 예쁜 가구를 놓고 어디 잡지 카탈로그에 나올 것 같은 엄청 예쁜 집을 상상하고 집을 딱 봤는데 내 예산에는 막 반지하 옥탑방 막 이런 데밖에 안 될 가능성도 되게 높고요.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는 딱 보면은 갑자기 딱 체감이 와요. 이렇게 좁은 데서 방이 있고 옷을 여기다 다 놔둬야 되고 옷장도 너무 작고 밥도 여기서 해 먹으면은 냄새 끝장나겠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처음에 부동산에 가서 집들을 보면 뭐지? 내가 이렇게 조금밖에 돈을 안 모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그런 우여곡절 끝에 괜찮다 싶은 그런 집을 만나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그 계약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드디어 어른이 됐구나라는 약간 그런 뿌듯함도 느낄 수 있어요. 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자취하니까 너무 좋다. 너네도 자취해라. 막 이렇게 권유도 하고. 그리고 엄청 깔끔하게 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집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내가 드디어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그 행복감에 쓸고 닦고 하루 종일 집을 매만지는데 정신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하루 종일 요리만 하는데 또 빠질 수 있어요. 맨날 우리 집에 있던 식재료만 갖고 요리를 하다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봤던 각종 재료들로 요리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진짜 하루 금방 가거든요. 너무 재밌죠. 집이 사랑스러워요. 그러다가 저는 한 6개월? 길면 1년? 이 정도 딱 지나니까 갑자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고정비가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진짜 코딱지만한 방이어도 월세 50만 원 이상 무조건 되고요. 4평에 50만 원이라고 어림짐작으로 생각하면 4평이면 진짜 자취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그냥 내 몸 하나 딱 누일 수 있는 정도가 4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맨날 지내다 보면은 되게 답답하고요. 그리고 원룸이 채광이 끝내주게 잘 들고 이런 경우 없거든요. 되게 채광도 안 되고 이번처럼 이렇게 많이 오면 습기 차고 눅눅하고 곰팡이 슬고 이런 게 다 보이거든요. 에어컨이야 실컷 틀 수 있지만 그래도 집이 진짜 낡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작동도 되게 시원하게 안 해요. 엄청 더워요. 2018년도에 엄청 더웠을 때 제가 그런 방에 살았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슬슬 좀 힘든데? 그런 시기가 와요. 그러면 재밌었던 집안일도 너무 힘들고 내가 힘들게 일을 하고 왔는데 집에도 또 일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뒹굴고 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본가에 살 때도 집안일 내가 다 하고 그랬다. 그런 거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집안에서는 예를 들면 엄마가 아빠가 생필품 같은 거 다 사다가 채워주시잖아요. 그런 것도 내가 다 해야 되고 생각보다 우리 생필품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정말 놀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휴지를 많이 썼나? 내가 이렇게
샴푸를 듬뿍듬뿍 쓰는 사람이었나 그런 것도 굉장히 놀랐고 뭐 세탁 세제 이런 거 본가에 살 때 산 사람 많지 않았을걸요? 근데 세탁 세제부터 너무너무 살 것도 많아요.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 청소를 깔끔한 사람들은 청소를 하고 싶겠죠, 당연히. 청소를 해. 그러면은 내 일상은 집에 와서 청소하고 잠깐 쉬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청소하고 쉬고 청소하고 쉬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대청소하고 마트 가서 필요한 떨어진 생필품들을 사고 이게 처음엔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너무 힘든 거야. 그냥 내 한 몸중이 이 좁은 집에 사는데 치워야 될 건 왜 이렇게 많고 그냥 하루 밥 먹었을 뿐인데 쓰레기는 엄청 많이 나오고 해야 될 청소 또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많이 빠져 진짜 깜짝 놀란다니까요. 머리카락이 무슨 아니, 나 이렇게 이러다 대머리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진짜 머리 그냥 계속 빠지고 설거지 거리도 엄청 나와요. 이게 밥을 먹으려면 장을 보죠. 장을 보고 그걸 또 정리하죠. 정리하는 시간 필요하고 정리해서 식재료 또 다듬고 그걸로 요리하는 시간 따로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시간 그다음에 설거지한 다음에 그 남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음식물 또 쓰레기가 겨울 같은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조금 모아서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름 같은 때는 하루만 놔둬도 냄새가 엄청 나고 날파리 꼬이고 그래서 뭐 하루 둘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이러는 것도 엄청 힘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돈도 너무 많이 들어. 세상에 예를 들면 우리 엄마 아빠가 식비로 한 달에 얼마를 쓴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그거에 뭐 4인 가족이면 4분의 1만 해서 쓰겠지라고 생각해서 나오는데 웬걸? 그거에 반도 넘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트 같은 데서 1인용 그런 식재료를 팔지도 않을 뿐더러 1인용 식재료는 또 겁나게 비싸요. 이걸 또 소분해서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되게 비싸고 그리고 이거를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요리를 하고 이거를 다듬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귀찮아서 또 외식을 해. 외식을 하면 또 엄청 비싸죠. 이렇게 그냥 내가 먹고 청소하는데 시간 엄청 많이 그리고 너무너무 좁아서 이거는 내가 아무리 인테리어를 예쁘게 한다고 해도 물론 진짜 금손들도 있긴 한데 내가 막 그냥 평균적인 손이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인테리어를 해도 뽀대가 안 나는 그리고 게다가 월세고 전세고 이러면은 뭘 박을 수도 없죠? 내 맘대로 꾸밀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주어진 대로 거의 살아야 돼요. 그럼 주어진 대로 살면 이렇게 삭막한 공간에서 내가 이 가격을 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회의가 와요. 근데 어떡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진짜 본가가 너무너무 가까이 살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좀 접고 할 수 있어. 그럴 때 많이들 접고 다시 본가로 내려갑니다. 근데 내가 1시간 반, 2시간, 왕복 4시간인데 이거를 다니기는 진짜 어렵다. 우리 집이 뭐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나와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여기에 하나씩 하나씩 적응을 해가면서 협상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청소도 처음에는 티끌 하나만 보여도 다 치웠다면 나중에는 그냥 티끌 하나 정도는 내버려 둘 수 있는 대범함을 갖게 되는 거죠.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뭐 이 정도. 두 번도 피곤하지 않을 때만 두 번 하고 피곤할 땐 한 번만 하자. 뭐 이렇게 내 나름대로 약속을 한다거나 친구와의 만남도 주말에 하루를 다 그렇게 쓰면 집 청소할 시간이 없으니까 뭐 친구의 만남을 우선시 할 거면 집 청소를 한 번 정도 또 건너뛴다거나 아니면 나는 내가 쾌적하게 사는 게 좀 더 중요하면 친구의 약속을 좀 줄인다거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진짜 너무 부지런한 편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부지런한 사람들은 다 하고 살 수 있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외로움은 없냐? 제 주변에도 자취하는 친구들 보면 되게 외로움 많이 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집에 오래 있으면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외로워서 뭐 일부러 밖에 나간다거나 일부러 사람 많은 장소에 가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집순이고 사람 많은 장소에 가면 오히려 기운이 딸리고 그런 편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는 않았거든요. 거의 집 안에만 좀 많이 있는 편인데 외로운 걸 잘 몰랐어요. 나는 하나도 외롭지 않고 집 안에만 있어도 즐길 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되게 우연한 기회에 고양이를 키우게 되면서 알게 됐죠. 나 되게 사실 그전까지 외로웠구나. 그전에는 진짜 몰랐거든요. 내가 외로운지 어쩐지 몰랐는데 고양이를 키우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외로움을 많이 안 탄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꽤나 외로움을 탔던 걸 보면 자취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외로움은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취를 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엄청 명확해요. 좋은 점은 나만의 독립적인 그런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정말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직장이랑 가깝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도 있고, 반면에 나쁜 점도 너무 명확해요. 일단 굉장히 나쁜 주거 조건. 내가 원룸이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오피스텔에 들어가잖아요. 오피스텔은 또 어떤지 아세요? 저는 이런 적도 있어요. 옆방에서 진동 소리를 듣고 제가 일어난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방음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추울 때는 엄청 춥고 더울 때는 엄청 덥고, 그런 집이 거의 80, 90% 대부분이 그냥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환경의 변화를 아주 몸소 체험하고 싶다. 아주 강추입니다. 자취하는 거. 주변 환경조차도 아파트에 그런 인프라나 이런 게 없는 먹자 골목에 밤늦게까지 술 퍼마시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 뭐 그런 환경이 있을 가능성도 높고, 수면을 잘 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을 가능성도 높다. 굉장한 집안일과 돈이 많이 드는 거를 경험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외로움도 굉장히 생각보다 크다. 저는 그래서 자취를 그냥 마냥 로망으로 생각하고 원하신다면 그건 한 번 더 조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한 1년 정도? 짧게는 내 돈에도 그렇게 타격을 안 입고 자취에 되게 좋은 경험하고 좀 불편한 점 살짝 느끼고 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는 추천하지만,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자취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분들이면 뭐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이왕이면 그럼 회사가 가까운 곳을 하는 걸 추천드리죠.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